이 이야기는 제 채널 구독자이신 나무 Y3L 이아이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말하자면 좀 긴데 중3 학기 초에 학교에 일찍 오는 애들이 새까만 사람처럼 생긴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이 좀 돌았었거든요. 전 그 당시엔 그런 거 안 믿어서 엥? 하고 잊고 있었어요. 어느 학교에나 하나씩은 있는 괴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다가 그해 여름에 어쩌다 제가 다리를 다쳐서 가족 중 누군가는 제 등하교를 도와주셔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방과 후에 가장 늦게 집에 가는 학생이 된 저는 항상 숙제나 수행평가를 하면서 부모님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몇 주를 지냈는데 어느 날은 부모님께서 연락이 없고 해는 거의 다 저물어가고 학교에 학생도 아무도 없고 선생님들도 하나둘 퇴근하시는 시간까지 혼자 남아서 수행평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텅 빈 교실 가운데에서 누가 교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당시에 혁신학교다 뭐다 하면서 디귿자로 책상 배치를 해서 교실 가운데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제 자리는 복도 쪽 창가를 바로 등지고 앉아서 고개를 살짝 숙여도 텅 빈 가운데가 시야에 걸치는 자리였어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는 제 시야 위쪽으로 여름인데도 검은 스타킹을 신은 다리가 진짜 우다다거리며 뛰어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놀라서 반사적으로 고개를 팍 들었는데 어떤 새까만 형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교실 앞뒤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아주 찰나의 시간에 저건 인간이 절대 아니며 학기 초에 애들이 말했던 그게 저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저런 건 아는 척하면 들러붙는다는 이야기가 떠올라서 바로 고개를 푹 숙이고 못 본 척했어요. 그렇게 전 숨을 죽이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필사적으로 그것을 모른 척하며 수행평가하는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다다거리는 걸 무시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놈이 어느 순간 뚝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갔나보다 하고 조용히 숨 몰아쉬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 바로 왼편에 그게 딱 붙어서서 절 내려다보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손이 덜덜 떨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너무 무서워서 시야도 자꾸 흐려지고 그 와중에 또 모른 척은 해야겠고 그냥 그 상태로 굳어서 잘 움직여지지도 않는 손으로 수행평가를 하는 척을 하면서 어떻게 여길 안전하게 벗어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걸 알았는지 갑자기 지 고개를 팍 꺾어서 제 책상과 얼굴 사이에 지 얼굴을 넣고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야 우냐? 자세 아시나요? 책상에 얼굴 파묻고 울면 책상 아래에서 올려다보면서 얼굴 쳐다보는 그 자세요. 너무 놀라면 비명도 못 지른다니 그냥 동공지진 겁나 일어나고 피가 차갑게 식더라고요. 그건 이목구비는 없었고 그냥 새까만 인간의 형태만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데 순간 부모님께 전화 온 척하면서 그것을 전혀 못 본 것처럼 천천히 짐을 싸고 최대한 평소처럼 교실을 나가 신발을 갈아 신었습니다. 혹시 제 자리가 복도 쪽 창가 바로 등지고 있는 자리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진짜 공교롭게도 신발장에 제 번호 위치가 제 자리에 겹치는 줄에 자리하고 있었고 자리에 서 있던 녀석이 그대로 몸만 돌려서 창문에 딱 붙어 절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진짜 자기를 못 본 건지 궁금했나 봐요. 이목구비도 안 보이는 놈이 어찌나 집요하게 쳐다보던지. 신발을 다 갈아 신자마자 정말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우당탕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솔직히 그때 목발 짚고 어떻게 그 속도로 내려왔는지 기억도 제대로 안 나요. 이때 있었던 일은 제일 친한 다른 반 친구이자 제일 처음 검은 그것을 목격했던 친구한테만 가볍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그것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됐지만 후로는 별일 없었기에 그냥 해프닝 정도로 여기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학기 말 2학기 기말도 끝나서 졸업만 기다리며 편하게 학교 생활하던 중 어떤 일진애가
수업 시간에 안 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선생님께서는 반장 보고 찾아오라 하셨고, 그렇게 반장이랑 검은 옷을 입은 애가 일진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일진애랑 친하던 어떤 애가 어차피 수업도 안 하는데 저도 따라갈래요 하면서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선생님은 애 하나 찾으러 가는데 뭐 그렇게 많이 나가냐고 핀잔을 주셨고, 그 친구는 자리에 앉으면서 왜 쟤는 따라 나갔는데 저는 안 돼요? 하면서 툴툴거렸어요. 별로 안 친한 무리여서 속으로 그러게 왜 쟤는 되고 얜 못 가는 거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누구? 쟤 혼자 나갔는데? 이러시는 겁니다. 선생님은 혹시 자기가 못 본 사이에 반 아이가 나갔을까봐 출석부를 부르셨고, 대답하지 않은 건 반장과 일진 둘뿐이었습니다. 반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가 애들이 웅성대는 소리로 시끄러워졌고, 저는 같이 나간 게 검은 옷을 입은 친구가 아니라 그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반이 더 소란스러워질까봐 전에 봤던 그것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귀인님 영상처럼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학기 초부터 공연히 돌던 검은색 귀신의 학교 괴담이 아닌 사실이었다는 것을 1년에 걸쳐 증명하게 된 일이 있었답니다. 이걸 글로 적어보는 건 처음이라 좀 두서없이 적은 것 같지만 그래도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전 좀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보는 귀신이라뇨. 이야기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예전 컨셉의 일본 괴담을 오랜만에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귀문. 투고자 카나님, 30대 여성, 주부, 미야기현 거주. 체험 장소 아키타현 아키타시의 본가. これは秋田県秋田市の実家で体験した話です。私の実家は住宅街にある 아키타현 아키타시의 본가에서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제 본가는 주택가에 있는 극히 평범한 단독주택으로 원래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는 곳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별것 없는 집이었습니다만 언니와 제 성장에 따라 2층 방을 증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무렵의 이야기죠. 당시 막 증축했던 2층 방이 제 방으로 정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정면이 제 방입니다. 방 문은 환기를 위해 항상 열려있던 상태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정면 벽에는 화장대를 놓아두었는데요. 이 화장대가 조금 사연이 있는 물건입니다. 우리 집 증축이 끝날 무렵 엄마가 일하는 회사 사장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유품을 정리하던 때 작은 회사여서 종업원들과도 사이가 좋았던 사모님의 화장대를 엄마가 나눠 가져온 건데요. 그때부터 묘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무렵은 저도 조금은 성장하던 나이라서 그 화장대를 방에서 쓰도록 엄마가 허락해 줬을 땐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의 일입니다. 평소처럼 학교에 가기 전 그 화장대에 앉아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울에 저 말고 다른 누가 보인 느낌이 났습니다. 서둘러 뒤를 돌아봤지만 눈앞에는 열어둔 방문과 그 앞쪽으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만 있을 뿐 누구의 모습도 없습니다. 기분 탓인가 생각, 다시 준비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타타타타 엄청난 기세로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에? 생각해 바로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로 사람이 달릴 때 나는 소리로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꼭 여러 사람이 달려 올라오는 것 같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소리였습니다. 화장대 의자에서 뒤를 돌아 거기에 떡하니 조용히 있는 계단을 바라보는데 이마에 촉촉이 땀이 나오는 바람에 저는 서둘러 아침 준비를 마치고 그대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일입니다. 부활동으로 녹초가 되어 귀가한 저는 그날 아침 일을 완전히 잊고 밥도 먹지 않고 바로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립니다. 한밤중인 건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 깨달았을 때는 눈도 뜨지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의식만이 몽롱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있었죠. 그것은 모르는 여자의 괴로운 신음이었습니다. 밤새 그 목소리를 들었던 것도 같은데요. 깨달았을 때는 목소리는 그쳐 있었고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꿈이라도 꾼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만 아침 먹을 때 이 이야기를 가족에게 했더니 언니가 놀란 얼굴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나도 들었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언니도 그날 밤 저와 같은 체험을 했다고 하는 거죠. 꿈인가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미간을 찌푸리던 언니도 밤새 가위에 눌린 채 모르는 여자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듯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심령현상? 둘은 동시에 같은 체험을 했다는 것으로 둘 사이의 단숨에 그 신빙성이 높아졌습니다. 원인은 모르겠는데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날 영감이 강하다는 언니 친구 A씨를 집으로 부르게 됩니다. 실례합니다 하며 눈을 가늘게 뜨고 조심조심 집에 들어온 A씨는 현관 정면에 있는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자마자 더욱 눈을 가늘게 뜨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 현관에 들어와서 계단을 올라오면 그 정면에 문이 열린 채 있는 동생 방이 있잖아. 그리고 방문 정면 벽에 그 화장대가 있고. 그러면서 A씨는 계단을 올라가자마자 바로 제 방 화장대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현관에서 그 화장대까지가 일직선으로 묶여 있어. 거기가 엄청난 수의 영가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된 것 같아.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화장대 거울이 귀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 그러면서 불쾌한 눈으로 화장대를 노려보는 A씨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날 들었던 다다다다 하며 엄청난 기세로 계단을 올라오던 소리. 그건 많은 영가가 이 길을 지나는 소리였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져왔던 화장대의 배치가 증축한 집 구조와 우연히 맞아떨어져 심령현상을 일으키는 길을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하여 여러 가지가 납득되어 갔던 우리들은 바로 화장대 위치를 옮기고 현관과 마주보지 않도록 궁리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를 쓰지 않을 때는 항상 화장대에 천을 씌워놓도록 했습니다. 이걸로 일단 한시름 놓겠네. 그러면서 A씨는 돌아갔죠. 하지만 그 뒤로도 밤이 되면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는 계속 들렸던 겁니다. 다다다다 하는 엄청난 소리. A씨의 조언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치기는커녕 더해서 다른 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잠가놓지 않은 방문이 열리지 않거나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갑자기 누가 밀치거나 우리 자매만이 아니고 부모님까지도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화장대를 처분하도록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 화장대가 우리 집에 오고부터 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본인들도 적잖이 이상한 체험을 하고 있던 부모님은 아직 조금은 반신반의하는 모양이었습니다만 우리의 요구에 졌는지 어쩔 수 없이 사장님 사모님의 유품으로 받은 화장대를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로는 지금까지의 일이 거짓말처럼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고 가위에 눌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언니도 저도 본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정말 가끔입니다만 본가에 돌아가면 들려옵니다. 계단을 다다다다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요. 결국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화장대는 관계가 없고 제 본가를 계속해서 떠도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본가가 지어지기 이전부터 있던 건지 결국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인형. 투고자 아사가스미님 30대 여성 사무직 고치현 거주 체험 장소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친구 할머니 댁. 私は昔から人形がどうも苦手でした。 저는 예전부터 인형이 정말 싫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라면 예쁘고 귀여운 인형을 원한다고 보는데요. 제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물을 구분할 수 있을 때부터 인형의 얼굴이나 그 모습이 싫어 부모님이나 친척이 사주려고 해도 완강히 거절하는 저는 귀엽지 않은 아이였죠. 제가 학생 때 일입니다. 저는 오카야마의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부모님 곁을 떠나 처음으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외로움 때문일까요? 친구 에이코와 서로의 집을 번갈아가며 자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에이코네 집에 놀러갔던 저는 몇 시간 떠들다가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코가 할머니 댁에 갈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야기가 점점 무르익게 되어 조금만 더 이야기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할머니 댁에 같이 갈래? 라고 에이코가 꼬셨던 겁니다. 이렇게 저는 처음으로 친구 할머니 댁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에이코의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다는 할머니 댁을 향해 전철에 흔들리기를 몇 분. 도착한 곳은 작은 역이었습니다. 역에서 조금 걷자 한적한 주택가가 펼쳐져 있습니다. 서로 떠들면서 걷고 있어서 정확한 장소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엄청 조용하고 한가로운 분위기의 주택단지를 걷고 있었던 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에이코가 손을 흔드는 바람에 그 시선 끝을 따라가 봤더니 훌륭한 정원이 있는 집 앞에서 굉장히 기품 있고 상냥할 듯한 할머니가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거라. 기쁜 얼굴로 손녀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에이코의 할머니라는 걸 확신했죠. 관계도 없는 제가 왔어도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에이코의 할머니는 친절한 미소로 카스테라와 우유를 간식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입안 가득 넣으며 우리는 화목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엄마가 부탁한 거. 갑자기 에이코가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에게 부탁받았다는 꿀을 할머니가 나누는 동안 저는 할 일 없이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을 발견하고 맙니다. 그것은 서양풍의 아름다운 인형이었습니다. 선반 위에 장식되어 있는 그 인형은 저와 딱 눈이 마주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인형에 무기질적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눈이 싫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를 표정도 싫었습니다. 그게 신경이 쓰여 견딜 수 없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에이코와 할머니와의 대화도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 그런 제 모습을 신경 써준 것이겠죠. 에이코가 말을 걸어서 저는 그 인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에이코는 우와 반가워라 라며 인형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마 예전부터 있던 인형이었던 모양으로 에이코와 할머니는 그립다는 듯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저는 인형의 눈이 신경 쓰여 조마조마했는데 그런 저를 보고 뭐야 눈이 마주치는 게 무서운 거야? 그러면서 에이코는 인형을 반대편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이윽고 안정된 저는 다시 에이코와 할머니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시작했죠. 그렇게 잠시 후입니다. 저는 왠지 시선을 느껴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분 전에 방향을 돌려놓았을 인형이 다시 이쪽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인식한 순간에 저는 그것과 눈을 피하고 저기 보고 있지 않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에이코에게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에? 에이코는 이상하다는 듯 저를 본 후 천천히 인형 쪽을 돌아봤습니다. 뭐가? 에이코가 그렇게 말해서 저는 의아한 얼굴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형이 보고 있지 않아? 살짝 초조한 목소리로 다시 A에게 말하자 무슨 기분 나쁜 소리야. 그런 식으로 말해 전혀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것에 화가 난 저는 그러니까 하고 다시 인형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인형은 저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에이코가 돌려놓아준 그대로의 상태로 이쪽에서는 등 쪽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 이상한 말 하지 마. 에이코가 그렇게 말해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뭔가에 홀린 기묘한 기분이 됐습니다. 그 후 에이코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계속 인형이 신경 쓰여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쩌면 카라콜이 인형일지도 몰라. 카라콜이 인형이란 테어블러 움직이게 만든 인형을 말합니다. 아무리 해도 그 인형이 신경 쓰였던 저는 돌아갈 때 할머니에게 부탁해 인형을 샅샅이 조사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런 세공은 전혀 없었습니다. 즐겁게 이야기하며 현관으로 향하는 에이코와 할머니의 뒷모습을 겨눈질하며 저는 스스로도 인형을 뒤집어 보거나 안을 조사해봤습니다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백일몽이라도 꾼 건가? 역시나 저도 스스로의 착각을 의심해 인형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려던 그때였습니다. 인형의 목이 빙글 돌아 옆을 향하더니 제 쪽으로 시선을 향했던 겁니다. 온몸에 털이 일어서는 걸 느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인형이 타닥 하고 순간 움직이더니 봤어. 표정도 없는 무기질적인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저는 히익 하고 소리를 지르며 인형을 그대로 집어던졌습니다. 인형이 바닥에 떨어져 부딪히는 소리에 놀란 에이와 할머니가 왜 그래? 라며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저는 너무나 떨려 한동안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 드디어 횡설수설 지금 일어났던 일을 둘에게 말했습니다만 믿어줬는지 어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할머니는 그 인형을 절에 가지고 가서 공양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사람 형상의 물건에는 혼이 깃든다지만 인형은 그것 중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인형에도 뭔가의 혼이 스며들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본능적으로 인형을 싫어하는 것도 어쩌면 이상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역시 투채널 괴담이 제일 재미있죠. 저에게 욕도 들으셔야 도파민도 충족되죠. 그렇지만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준비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야기를 남겨주셨던 나무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